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모 원장의 뇌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7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 의해서 제일 중요한 이제 동기부여 변화를 해 가지고 동기부여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고양시키자, 정신적 내장 능력을 연마시켜서 깨달아 가지고 내적 보상이 풍부하게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제 도를 닦는다. 자기가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고 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쉽지 않은데 단지 이 책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공부하는 걸 통해서 요령 있게 하면은 더 변화를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가지고 발전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절에 들어가서 뭐 공만 들이면 바로 불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연말을 하고 또 피나는 노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단련을 시키는, 요령 있게 단련을 시키는 거. 힘을 안 들이고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지대,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럼으로써 인류가 지나온 바와 같이 내가 발전한다고. 그런 힘 때문에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길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기적이 일어나 가지고 뭐 새로운 능력이 뭐 부과되고 그런 것은 그렇게 인류 통계학적으로나 그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를 들어 좋은 말을 하고 부처님이 좋은 말을 한다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동기부여에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동기부여의 세 가지 요인. 그러니까 자율적인 거, 그 다음에 숙련, 그 다음에 목적,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학자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율적인 상태에서 자유스럽게 자기가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그게 보수주의, 그러니까 영국에서 시작한 보수주의,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더 발전된 불란서 혁명이랄지, 미국의 3대 혁명이랄지, 그런 것을 역사적인 그런 계기를 통해서 자본주의와 또는 이제 인간의 능력을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줄기가 지난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보수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많이 벌어서 딱 제대로 쓸 거다. 예를 들어서 돈을 이제 낭비하지 않고 쾌락에 많이 안 쓰고 자기 이익만 따지는 건 아니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보람 있게 돈도 잘 벌고 즐겁게 돈을 벌어 가지고 사회에 환원도 하고 좋은 일을 하겠다. 그런 이제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이제 조금 부유하지 않는 층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오히려 세금을 내는 것보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밀고 나가자. 그런 게 자본주의의 보수주의의 핵심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강남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못하면 기득권에 자기 이익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발전하지 않잖아요.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러면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나요? 사실 역사적으로 그러면 영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생긴 이유는 자본주의가 잘못해서 그 여파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발전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말이야. 못 산 사람은 팽개쳐 놓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진장의 노력을 하고 세계의 다국적 부자들은 전부 다 사회 환원을 합니다. 진짜 그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는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득권자가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을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것은 의도적인 거네. 그것을 조장합니다. 그렇지만은 원래 보수주의자들은 그것을 아주 흔쾌히 즐겁게 생각하면서 딴 사람을 얕보는 것도 없다. 그런 사람들은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런 투철한 사회의식이랄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보수주의가 되는데 강남 사람 중에서 그런 게 지금 있나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새로운 보수주의, 한국식 보수주의를 판을 짜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과거에 보수주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걸 이제 지난주에 또 이야기했지만은, 근데 자율성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자율성이 있는 동기부여는 자기 주도로 하고, 그러면 이제 장인 정신이 있다고 할 때 돈만 가지고 장인 정신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자기가 그런 뭐 대페이지를 하나 무슨 작품을 만들려면 자기가 공을 들이고 즐겁고 재밌고 딴 사람이 그걸 사주면은 쳐주고 기분 좋고 인정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것들이 동기부의 제3의 동기부의 자율성의 요소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지와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의지와 열정이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자꾸 열정 찾고 의지 찾고 그러면 뭐 안 되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의지력과 열정 가지고만 안 된다고요. 거기보다도 더 유리한 환경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자기가 즐거움을 찾는 것을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바꾼다고. 그런 이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게 영감이 됐든지 좌절로 의해서, 다시 의욕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자율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유연성이 있고,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잘 굴러간다고. 혼자 가만 놔도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경영도 잘하고, 애 같으면 공부도 잘한다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데 얼마나 머릿속에 착착 달라붙고 기억이 잘 통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만든 회사가 구글입니다. 아마 구글이 유튜브를 만들어낸 회사일 거예요. 구글. 뭐 검색도 강하지만은 유튜브랄지 SNS 그런 계통이 많이 발전되는데 거기는 직원 시간의 20%는 자유시간을 줍니다. 집에 가서 뭐 놀든지 뭐 해변가에서 놀든지 스키를 타든지 뭐 하든지 자기가 일하는 시간의 20%를 할애해 줘요. 그냥 공짜로 쓰라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교수 보면 6년마다 이게 1년 동안 이제 교수직을 그만두고 자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온라인 사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 이직률도 적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여성들이 이제 가사에 얽매고 있으면 그런 시간을 주면 빨래도 하고 애도 보고 자기가 못다한 자아실현도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 생산적이 된다고. 그런 이제 직업군이 있죠. 그렇지 않은 이제 직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동기부여의 그런 숙련이라는 게 있다고, 요소가. 그러니까 동기부여의 3요소. 두 번째는 이제 숙련이죠. 숙련은 이제 몰입의 개념이다. 행동을, 숙련이라는 것은 트레이닝. 굉장히 이제 의지력을, 여기 이제 의지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시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는 거죠. 그러면 의지력이 강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조그마한 변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 자신감도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숙련이라고 하면은 자율하고 반대 개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숙련이라고 하면은 저절로 그냥 참여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숙련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율하고 반대 개념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시점에 가면은 몰입이 된다고. 먼저 강의도 이야기했지만 몰입이라는 개념은 아주 그 유명한 그런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칙센트 미하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 헝가리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치 계통인데요.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그렇게 모든 걸 중요시 하냐면 창의력, 자기가 하고 싶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어린애들이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적성을 찾고 하고 싶은 것을 계속 밀어주고 그러면은 부모 교육에서도 암기식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동기 3.0 요소에 의해서 자가 발전하는 그런 공부 방식. 이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도 종류가 있는데 마음가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동기와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린애들의 행동 과학에 속하는 거고, 여튼 성장을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나타내고, 그러지만은 숙련이고 이제 이게 행동이고 이렇게 단련을 하게 되면 사실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애가 이제 미군 육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육사도 마찬가지가 초기에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면 엄청나게 이제 하드 트레이닝,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그냥 지칠 정도로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은 강인함을 자꾸 길러준단 말이죠. 육사 나왔으면 강인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낙제가 생기고 이제 조금 이제 트레이닝을 하다가 입학은 했지만은 이제 나가리가 돼가지고 이제 육사생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불안 장애 같은 것도 없어지고 더 심적으로 자부심이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게 몰입이나 숙련을 깊이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노력의 의미가 있고 또 투지, 인내와 열정의 능력이 강화되고 그런데 결국은 숙련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이제 잘 되는 건 아니라고. 항상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제 숙련, 이제 행동을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이제 최상급의 이제 능력이 보려면 초기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능력이. 그래서 여기에서
절제 이 선하고 이게 맞닿지를 않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없고 그 바로 밑에서 항상 한계를 느낀단 말이죠. 이것을 또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항상 한없이 훈련만 하면은 항상 뭐 100m가 9초대로 항상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기껏 많이 해봐야지 9.5초인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계가 있는 거라고. 그런 것을 이해함으로써 그 한계성을 한다는 그게 이제 수평적인 접근성의 이제 원리라고. 접근선, 점근선, 이게 이제 한계가 있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목적, 항상 목적이 앞으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뭐냐 이거지. 목적도 현실적인 목적이지 너무나 그냥 허황되게 허영심을 발휘해가지고 목적이 비현실적으로 너무나 높으면 그것도 빵점 잘 안 되고 너무나 낮아도 이제 문제가 되고 적절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애매하게 생각 말고 또 타임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거 문헌을 보면 이런다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행군을 하는데 저 산의 목표대까지 가라고 행군을 시킨단 말이지. 그러면 산봉우리가 목표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록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올라가라 그러면 능력이 오르질 않아요. 그런 비슷한 실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으로 이제 심리학 그런 저널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무대뽀로 이런 것들을 전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논문에 의해서 하고 동료 연구자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굳어진 세계적으로 굳어지는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응용하고 배우고 거기에 행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모든 일을 하는데 무슨 활동이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뭐 시험 공부가 됐든지 경영을 하든지 그러면 사람이 그런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딴 사람부터. 그러니까 딴 사람이 인정해주면 그건 비교가 된다고. 딴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게 효과적인 면이나 추진력이나 성적이나 자기의 즐거움이 반감된다고. 항상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 인정받는 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랑이 묻어 있다든가 관심을 갖는가 지역사회에서 서로 배려를 한다든가 공감의식을 해서 사회에 환원을 하면 그게 동기 드라이브의 동기의 진짜 목적이라고. 돈만 생각하면 보상과 당근 채찍이죠. 동기 2.0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 플러스 내적인 즐거움, 보람, 사회 공동체에 있어서 자기의 중심점이랄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그만두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시 이제 활동사지를 저 옛날로 이제 돌아가서 작년에 이제 강의 중에서
이 말이 있다고. 이제 한국병이 됐든지 좋은 의식이 됐든지 우리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우리가 정신문화를 고양시키자. 이제 그런 마당에서 이제 처방전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처방전 1, 처방전 2, 처방전 3이라고 이미 지난 강의에서 5강, 제5강 작년 것입니다. 그리고 7강, 11강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보십시오. 이게 이제 뭐 그대로 이제 옛날 같은 이제 생각이 똑같은데 지금 강조할 것은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의 보수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서양의 보수주의의 에센스가 있단 말이야. 자꾸 이제 이게 타락해가지고 이게 자기 욕심만 부리면은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이제 들썩들썩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평등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수주의는 원래 책임의식이 강하고 자기의 돈은 관리를 하되 여유를 가지고 주위에 배려를 하고 정직해야 되고 근데 이제 자아 자부심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능력들은 동기 3 또는 이제 내적 보상 그런 것을 노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정직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돼요, 게임이. 그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 발달된 르네상스 이후에 발달된 개념은 뭐냐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100%. 그래야지 그게 고급스러운 정신 문화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강남 문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럼 책임을 하고 나는 뭐 자꾸 법망을 피해가잖아요.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되고 이 자아 자부심은 정신 문화, 자아 자부심이라는 그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 다음에 신뢰, 정직이 신뢰고 양심에 따라서 정치를 하든지 이웃을 이제 거래를 하든지 친구나 친척들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다든가 모든 것이 이런 바탕을 심어주고 그래도 힘이 남아서 이웃까지 전부 다 보살펴주고 그런 사람들이 강남의 보수주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보수주의를 어떻게 한다. 강령이라 쓰고 말이라도 좀 번들하게 좀 정립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런 개념을 심어놔야 된다고. 지금부터서 만들어야 된다고. 없으면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여튼 이번 강의는 좀 또 길어졌으니까 자꾸 길어지네요, 강의가. 이제 그것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조금 어려운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니까 자꾸 이제 들어보면은 그래도 자꾸 들어보면은 나쁜 소리는 아니니까 이제 고씹어 보면은 이제 뭐 단물이 나올 수 있는 말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내과 김상목의 신바람 강의 네 장으로 갑시다. 제 1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중복되는 이제 아이템을 자꾸 제목을 정해서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상당히 엄청난 강의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자유스럽게 웃어가면서 프리스타일로 이렇게 강의한 강사를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이제 과거에 강의를 한다고 하면은 아주 정장을 하고 목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아주 유창하게 틀림이 없이 그렇게 강의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지금까지 스타일이 자유스러운 그런 개념을 제가 서구에서 경험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상당히 자유스럽게, 그리고 말주변이 조금 약하더라도 잘 알기 쉽게 어려운 강의를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내장 개념은 사실은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가 되도록이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정신문화가 뒤떨어졌던 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거기서부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성의 좋은 점, 나쁜 점, 그런 것을 파헤치고 주위의 강국이나 서양 문화의 진수를 뼛속까지 다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성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우리 동양 도덕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쁜 것은 싹을 자르고 좋은 것은 더 발전시켜서 나가야 함과 동시에 서양의 아주 에센스,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는 아직도 서양의 의식을, 좋은 의식을 접목한 적이 별로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양복을 입고 유행에 따라서 수박 겨달기식으로 서양 문화의 진수를 터득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세요. 근래에 일본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무역 갈등이랄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도 모르고 중국도 모르고 너무나 안이하게 조금 경제적인 풍요롭이 있다고 해서 너무나 오만하고 너무나 쉽게 보고 저개발 국가의 국민들을 너무나 얕보고 아주 업신여기고 그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국민성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은 적실히 느꼈기 때문에 제가 미력이라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경험과 개념을 많이 퍼뜨려서 참고해 주시고 대안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장 개념을 또 공부하면서 또 하나 제 자신이 발견한 건 뭐냐면은 지금 내장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주장하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 한 가지 내장 개념을 가지고 사회의 여러 분야의 계획에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프린시플이, 원칙이, 내장 개념의 원칙이 뭐 한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회 아이템들이 점검할 분야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서 뭐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엄청나게 많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화살로 새를 두 마리를 잡는다는 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일석이조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 화살로 새를 두 마리 잡는다. 그러면은 거기서 빗대서 이야기하면 이건 내장 개념을 하나 가지고, 하나의 개념 가지고 11마리의 새를 맞출 수 있는 이득이 있고 효용이 있고 중요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예외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프라이드가 있어야지. 이게 나라냐 해가지고 외국으로 이민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다시 또 높아심의
있어가지고 다시 또 다른 각도로 또 조명을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이제 여러 분야의 내장 개념을 이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총체적인 한국의 정신문화 또는 개혁의 실마리를 여기서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심리학 개념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슬쩍슬쩍 이제 이 강론에서 다시 또 슬쩍슬쩍 또 논하겠지만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의식개혁, 특히 강조했던 내장운동의 핵심인 개인적이고 강하고 기초적이고 참되고 좋은 긍정적인 자아 자부심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자아를 터득하고 탐구하는 데 있어서는 나쁜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자기의 결점도 반성하고 유추시키고 뉘우치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그것은 자기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적어도 밖으로 활동할 때는 긍정적이기 좋습니다. 의식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이 개념을 개발한 그 목적이 거의 대부분이 이겁니다. 근데 한편 이제 기업이랄 때는 기업에서도 경영학이란 것이 있는데, 결국은 경영학에서 직원들이나 공장 노동자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생산성을 높이냐, 그런 것은 기업이나 경제 활동에서 아주 경영학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게 사실은. 근데 뭐 직원이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생산성이 아주 떨어지겠죠. 거기에서 이제 기업가 정신이랄지 또는 직원이나 공장 노동자들이 얼마나 신나게 신바람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아 자부심을 심어주고 대우를 해주고, 아까 같이 깔보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자아 자부심은 누구나 여기 그 실력, 공부한 실력 그에 상관없이 원초적으로 자아 자부심은 모든 국민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부자가 됐든지 다만 기득권이 있는 사람은 더 힘이 있겠죠.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더 되는 거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같은 이제 행정 원칙이 있는데요.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너무나 모르는 나라가 이제 행정 조직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공무원 사회를 좀 아는데요. 사실 내가 행정 소속을 한 두세 번 정도 내가 당했습니다. 그걸 이제 고발 정신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는 행정 개혁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시스템이 보면은 이제 말단 공무원이 결국은 일을 잘못하면 책임은 저쪽에 교육부 장관 이제 책임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각 개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식을 아주 좀 말살하는 겁니다. 그 사실은. 그래서 선진국의 그 기업이나 또는 행정 시스템은 국장은 국장 레벨에서 정결하고 책임지고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은 예를 들어서 국장, 과장끼리 서로 협조를 해서 코디네이션이라고 하죠. 서로. 그런 시스템을 하면은 더 책임을 더 많이 질 수 있고 또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이 인도를 경영하고 일본이 한국을 경영했을 때 그런 것을 책임의식을 방기시키는 그런 정책을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말이죠. 공무원 시스템이 상당히 엉성해가지고 비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것들이 식민정책, 그것도 일종의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교육 계획인데 이것은 뭐 따로 또 강론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유아교육, 오누리 교육, 청소년 교육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기억에 남지도 않고 그거 요 사이에는 그 변화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지금 옛날에는 뭐 농경 시대, 뭐 산업혁명 시대, 뭐 정보 시대, 지금 4차, 5차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는 엄청나게 모든 사회 시스템이나 인간의 사고력이나 뇌과학의 발전으로 이게 엄청나게 급속도로 변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하지 않으면은 또 뒤지고 그러는 게 속도가 빨리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지 그게 주위에 핍박을 받지 않고 당당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고 직장과 노인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노인들도 결국은 근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상당히 불쌍하기도 하고 인내력이 많고 해서 생활력이 강합니다. 그게 또 굉장히 뭐 아줌마 정신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의지력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도 취업률도 높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 노인 세대가 나쁜 의식구조도 있죠.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노인의 의식구조를 배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서로 세대 차이에 간극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혁신이라는 것은 제일 빠른 방법은 자아의식과 개인적인 자아의식과 또는 자부심 그런 것을 잘 이용을 하게 되면은 개인이 혁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들이나 아들 세대나 청소년을 가르치려면 부모와 교사가 또 혁신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나 자아가 강한 부모와 교사가 그렇게 강한 청소년을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나쁜 부모한테서 좋은 자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뇌의 속성상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후성 유전자 법칙이랄지 또는 유전자 법칙이랄지 그러니까 선천적이 아니다 후천적이라도 너무나 과보를 한다든가 스스로 하지 않고 내가 다 해준다는 부모는 그것은 이미 지났습니다. 때가. 왜 그러냐면은 그건 뇌과학들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그리고 뇌과학이라는 그 과학적인 근거는 항상 그래요. 불교가 됐든지 유교가 됐든지 동양의 적절한 철학적인 것은 많이 발전됐는데 그것을 규명하는 것은 서양의 머리, 서양의 과학적인 머리, 서양의 뇌과학 분야가 많이 발전한 거기서 이런 것도 다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결국은 서양의 과학적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은 그게 좀 늦어가지고 그런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을 우리가 자인해야 된다. 모자란 것은 모자라고 잘한 것은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생관,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내 인생관, 나의 가치관을 정신적인 가이드라인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내가 찾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한 것이 이겁니다. 내가 뭐 이것을 뭐 특별하게 무슨 특별한 분야가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인생관을 세우기 위해서 뇌장 개념을 내가 개발하는 게 나를 위해서요. 첫째. 그 다음에 저출산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은 제 생각에는 이런 거죠. 내가 의사로서 생명을 어느 정도 터득한 사람으로서 사실 결혼을 하고 애들을 키우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쏠쏠한 재미도 있고 물론 어렵죠. 근데 앞으로 사교육은 없어집니다. 차차차차 그 질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에 돈이 많이 들고 너무나 얽매인다고 생각 마십시오. 자꾸 놀게 하세요, 애들을. 그리고 단지 이제 그 머릿속에 있는 애들의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창의력. 애들이 자꾸 창의력을 기를 수 있고 의지력을 강화시키고
도전 수준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더 평정이 찾아오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몰입 현상을 하고 그러면은 과학적인 그 능력이 많이 이게 발전합니다. 자꾸 왜 우리나라는 과학적인 노벨상이 잘 안 나오냐? 이 환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르려면 뭐 10년, 20년이 걸려야 되고 노벨상이라면 20년, 30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노벨상 안 나오는 것이 원인이 뻔한데 안달을 할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노벨상을 받습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청소년이나 유아교육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이런 컨셉트가 바로 저번 강의에서 이야기한 예를 들어 자유와 선택 그리고 사회 욕구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동기, 인성교육, 의지력고 다 통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고 왜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냐면은 각 개념들이 이 뇌장의 속성에 의해서 뇌의 성질에 의해서 뇌과학에 의해서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차차차 뇌장 개념 뇌장으로 삽시다의 총론 부분은 이제 아마 곧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강론으로 갈 텐데 하여튼 여기까지 강의를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용기를 내서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